안녕하세요.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 독재는 장관을 탄핵하고 법원에서는 법치가 무너진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간첩 조직이 체포되고 있고 경찰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형 공격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심각한 일들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민주당은 180석을 내다봐야 해갔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와 판검사를 꼼짝달싹 못하게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부패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습니다. 사상 최초로 법관을 탄핵했고 사상 최초로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핵심 국정과제 법안 276건 가운데 무려 80% 넘게 219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부정으로 일어난 입법 독재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발목 잡고 마비시키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 판결이 매우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빠뜨렸던 사건들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도 무죄, 조국 2년, 윤미향 벌금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들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에 국민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의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전체 판사들 중에서 14%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법원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지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법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춘천지법에 있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우리 기존 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법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김명수는 전직 대통령 두 분에게 법정 최고형을 때렸고 대법원장과 국정원장 등 2천여 명 우파 인사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통적 질서가 파괴되고 자생적 가치가 붕괴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 소수의 반란입니다. 사법 파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0억 클럽 리스트에 곽상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검사 26명이나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세력들, 인사들이 등장한 것을 보고 그들은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 핵심 멤버 속에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과 이재명 무죄 주도한 세력,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박근혜 특검, 김수남 박근혜 검찰총장,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홍성근 김만배 직장 머니투데이 회장,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법조 카르텔입니다. 앞으로 대장동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 곽상도를 잡겠다고 검사 26명이나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털었지만 김명수, 권순일, 박영수는 당시
대통령을 잡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김명수는 50억 클럽 담당 재판장을 교체합니다. 곽상도는 어부질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20년형을 때렸습니다. 곽상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재판 가서 보자, 이렇게 한 말이 무섭게 들려오는 대목입니다. 또 김명수는 주사파 출신들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대법관에 3명이나 추천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빵에 갔다 온 사람이 대법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충성하는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단죄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김명수 체제 5년은 엘리트 법관 520명이 줄사퇴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에 12명이 저쪽 출신들입니다. 법원이 보편적 가치를 버리고 소수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인류 공동의 가치는 개별 가치를 초월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가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판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부도 이상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 경찰을 움직이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변 시민단체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장악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민변의 경찰이라 할 만큼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감히 현직 경찰 총경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문재인의 흔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 곳곳에 현 정부에 저항하는 세작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거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넘어 아포리아의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된 것만으로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00년 이상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현재 인구는 6천만 명, 우리와 비슷합니다. 16세기 영국도 국내는 왕권 투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교황과 대치하는 국난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적들이 복종할 때까지 돈줄을 차단했고 공직에서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소수는 대를 이어서 소수 세력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내적으로는 부패한 반국가 세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적들은 입법, 사법, 언론, 핵심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세계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적들에게 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국가 부패 세력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민노총 등에 대해서 협치는 없을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혁명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 엘리자베스 시대와 지금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직접 직행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굽이치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역사도 반드시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굴곡을 거치면서 발전해 갑니다. 지난 5년
자칫 잘못하다가 북한, 중국처럼 세보의 역사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양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법치 파괴와 입법 독재들은 모두 자충수로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퇴보에서 발전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